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노인정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사소해 보이는 작은 오해가 어떻게 큰 갈등으로 번져나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운 화해로 마무리되었는지,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와 포용력을 엿볼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해피실버센터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노인정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이곳에는 평균 70대 중반의 어르신들 40여 명이 매일 나와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곳의 하루는 늘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오전 9시 30분 라디오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고 10시부터는 자유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바둑을 두고, 어떤 분들은 화투를 치며, 또 어떤 분들은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죠. 먼저 김순옥 할머니 73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곳의 터줏대감 같은 분이신데 노인정에 나온 지 벌써 7년이 되셨습니다.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분이죠. 화투를 정말 잘 치시는 것으로 유명하고 특히 고스톱에서는 거의 무적이셨습니다. 그리고 박영희 할머니 71세. 2년 전 남편을 여의고 우울증을 앓다가 6개월 전부터 이곳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입니다. 처음엔 구석에서 조용히 계셨지만 점차 다른 분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밝아지고 계셨어요. 특히 김순옥 할머니와 죽이 잘 맞아서 매일 화투를 함께 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숙 할머니 75세. 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분으로 말씀도 차분하시고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시는 성격입니다. 노인정에서 자연스럽게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되신 분이죠. 3월의 어느 화창한 날 노인정은 늘 그렇듯 평화로웠습니다. 김순옥 할머니와 박영희 할머니는 다른 두 분과 함께 고스톱을 치고 있었어요. 아이고 영희야, 오늘은 손이 좋네. 어머 순옥 언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언니가 늘 이기시잖아요. 두 분의 대화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분들도 저 두 분 정말 사이좋다고 부러워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서서히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것을. 문제의 발단은 김순옥 할머니의 생일날에 일어났습니다. 평소 김 할머니를 따르던 몇몇 분들이 케이크를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그 케이크가 6조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이고 미안해요. 더 큰 걸로 사올 걸 그랬네. 괜찮아. 고마워서 어쩌나. 김순옥 할머니는 케이크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준비해준 분들께, 그리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들께. 하지만 박영희 할머니는 받지 못했어요. 영희는? 아, 미안해. 조각이 부족해서. 다음에 내가 더 큰 걸로 사올게. 그 순간 박영희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다이어트 중이라 안 먹어도 돼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나는 친한 사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노인정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공연을 해주는 날이었어요. 의자를 배치하는데 앞자리는 당연히 먼저 온 순서대로 앉게 되겠죠. 김순옥 할머니는 일찍 와서 앞자리 한복판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옆자리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들을 위해 가방을 올려두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가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영희야. 어서와. 박영희 할머니가 빈자리를 찾는데 앞자리는 이미 모두 차 있었어요. 김순옥 할머니 옆에 가방이 놓인 자리만 비어 있었죠. 언니 여기 앉아도 될까요? 아 미안해. 거기는 정숙이 언니 자리야. 뒤에 자리 있잖아. 그 순간 박영희 할머니는 가슴이 쿵했습니다. 물론 이정숙 할머니가 연장자이긴 하지만 평소 함께 화투도 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데
결정적인 사건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4명이 고스톱을 치는데 박영희 할머니가 계속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순옥 할머니가 한 말씀이 문제였습니다. 영희야, 오늘은 집중을 못하네. 패가 뻔히 보이잖아. 평소라면 웃어 넘겼을 말이었지만 그동안 쌓인 서운함 때문에 다르게 들렸어요. 언니는 너무 이기려고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기려고 한다고? 게임이니까 당연히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좀 배려라는 게 있잖아요. 순간 화투판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두 분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죠. 배려? 내가 언제 배려를 안 했다고 그래? 김순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평소 온화하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으신 거죠. 아니에요. 그냥 박영희 할머니가 말을 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그 일 이후로 두 분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나름대로 억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는 거야? 7년 동안 여기 다니면서 누구보다 친절하게 대했는데. 김순옥 할머니와 친한 분들은 그분 편을 들었습니다. 순옥이가 뭘 잘못했어? 원래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거지. 맞아. 영희가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아. 반면 박영희 할머니도 속상했어요. 나만 소외시키는 것 같아.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몇몇 분들은 박영희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영희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순옥이도 악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좀 배려가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 이전에는 하나로 어울렸던 노인정이 서서히 두 편으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김순옥 할머니 편과 박영애 할머니 편으로 말이죠. 화투를 칠 때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섞여서 치지 않고 서로 편을 나누어 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앉는 자리가 미묘하게 갈라졌어요. 가장 답답해하신 분은 이정숙 할머니였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갈등은 작은 사건들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박영희 할머니가 집에서 만든 김치를 가져왔어요. 다른 분들께 나누어 드리면서도 김순옥 할머니께는 주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나도 하나 줘. 부족해서.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김순옥 할머니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김순옥 할머니가 화투를 칠 때 박영희 할머니에게만 유독 까다롭게 규칙을 적용했어요. 영희야, 그거 반칙이야. 다시 해. 언니,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는데. 규칙은 규칙이지. 보는 사람들도 김순옥 할머니가 좀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직접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드디어 폭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4월 중순 어느 날 두 분이 우연히 화투판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게임 도중 박영희 할머니가 실수를 했는데 김순옥 할머니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영희야, 정신 좀 차려. 자꾸 실수하면 다른 분들이 싫어해. 언니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뭘 어떻게 말했다고. 요즘 언니는 저한테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예민하다고요? 저도 사람인데 감정이 있는데. 박영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뭘 어쩌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언니는 항상 자기만 생각하세요. 노인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분들이 두 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순옥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기만 생각한다고? 내가 여기서 7년 동안. 그거 자랑이에요. 오래 다녔다고 다른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무시? 내가 언제 널 무시했어? 케이크도 안 주시고 자리도 안 맡아주시고. 저는 언니 친구가 아니었나 봐요. 박영희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김순옥 할머니도 화가 나서 화투패를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다른 분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영희 할머니는 노인정에 나오지 않았어요.
김순옥 할머니도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이 상황을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교사 생활 35년 동안 수많은 갈등을 중재해온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이렇게 둘 다 상처받고 끝날 수는 없지. 먼저 다른 분들과 상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둘 다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순옥이도 좀 심했고, 영희도 너무 예민했고, 그래도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정숙 할머니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분을 각각 만나보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김순옥 할머니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었습니다. 순옥아, 우리 좀 얘기해보자. 무슨 얘기요? 영희 얘기야. 김순옥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애가 뭐라고 했나요?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런데 넌 어떻게 생각해?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정숙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순옥아,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생각해봐. 영희가 갑자기 예민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뭔데요? 영희는 남편을 잃고 많이 힘들어했잖아. 그런데 여기 와서 너와 친해지면서 많이 밝아졌어. 그런 영희에게 너는 어떤 의미였을까? 김순옥 할머니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친구, 의지가 되는 사람. 맞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을 소외시킨다고 느끼면 어떨까? 그렇지만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나도 알아. 내 성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어. 김순옥 할머니는 조금씩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사과해야 하나요? 사과보다는 영희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게 먼저가 아닐까? 박영희 할머니와의 대화. 다음 날 이정숙 할머니는 박영희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영희야, 괜찮니? 언니, 죄송해요. 노인정에 못 나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중요하지. 박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저 너무 외로웠어요. 남편 없고 나서. 그런데 순옥 언니랑 친해지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말해봐. 그런데 언니가 저를 친구로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서러웠어요. 순옥이가 널 친구로 안 생각한다고. 케이크도 안 주시고 좋은 자리도 안 맡아주시고 저만 빼고 다들 친한 것 같고. 이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희야, 내 기분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 뭐요? 순옥이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 않을까? 무슨 사정이요? 순옥이는 여기서 7년 동안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잖아.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대할 때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리고 순옥이는 원래 털털한 성격이라 세심한 배려에는 좀 서툴 수도 있고. 박영희 할머니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상처받은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지. 내 상처는 당연히 아픈 거야. 하지만 그 상처가 순옥이가 널 미워해서 생긴 건지 아니면 서로 오해해서 생긴 건지 생각해봐. 이정숙 할머니는 두 분과 각각 대화를 나눈 후 어떻게 화해시킬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바로 공통의 목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어린이날이었는데 노인정에서 근처 어린이집 아이들을 초대해서 작은 행사를 열기로 했거든요. 두 분 모두 아이들을 좋아하시니까 이걸 계기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이정숙 할머니는 먼저 김순옥 할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순옥아, 어린이날 행사 준비 좀 도와줄래? 네, 뭘 하면 되나요? 아이들한테 줄 선물을 포장해야 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라면 제가 잘하죠. 예전에 백화점에서 일할 때 포장 많이 했거든요. 다음 날 박영희 할머니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어요.
영희야, 혹시 시간 되면 어린이날 행사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일이요? 선물 포장하는 일인데. 내가 손재주가 좋다고 들었거든. 박영희 할머니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네, 좋아요. 아이들 생각하니까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요. 어린이날 이틀 전 노인정에서 선물 포장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이정숙 할머니는 일부러 두 분이 마주칠 수밖에 없도록 자리를 배치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가 먼저 와서 선물 포장을 시작했어요. 한참 후에 박영희 할머니가 들어왔는데 김순옥 할머니를 보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언니도 오셨네요. 응.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포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 리본 어떻게 묶는지 알아? 아, 이렇게 하면 돼요. 박영희 할머니가 김순옥 할머니에게 리본 묶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오, 너 정말 잘하네. 예전에 딸 생일 선물 포장할 때 배웠어요. 딸이 있어? 몇 살이야? 42이에요. 미국에 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물 포장을 하면서 두 분은 서로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었어요. 김순옥 할머니는 박영희 할머니가 생각보다 많이 외로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딸은 멀리 있고 그런 상황에서 노인정이 얼마나 소중한 곳일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박영희 할머니도 김순옥 할머니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에 터줏대감 역할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 제가 그날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김순옥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예민했어요. 아니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배려가 부족했어. 두 분이 서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다른 분들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선물 포장이 거의 끝나갈 무렵 박영희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 언니가 부러웠어요. 나를. 왜? 언니는 여기서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고 화투도 잘 치시고 저는 새로운 사람이라 뭔가 위축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김순옥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나는 내가 부러웠는데. 저를요? 응. 넌 배우신 분 같고 말도 예쁘게 하고 나는 무식해서 가끔 말실수도 많이 하잖아. 두 분은 서로를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 앞으로는 오해하지 말아요. 그래, 뭔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자. 어린이날 당일 노인정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근처 어린이집에서 온 20명의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김순옥 할머니와 박영희 할머니는 함께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열어봐.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거야. 우와, 색연필이다.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두 분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포장한 선물로 아이들이 저렇게 좋아하니까 뿌듯하네요. 정말 그래. 함께해서 더 좋은 것 같아. 진심 어린 사과. 행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김순옥 할머니가 박영희 할머니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영희야, 내가 할 말이 있어. 네, 언니. 그날 케이크 일, 자리 일. 정말 미안해.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상처받았구나. 김순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화투 칠 때도 내가 너무 이기려고만 했나 봐. 내 말이 맞아. 배려가 부족했어. 박영희 할머니도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언니, 저도 미안해요. 너무 섣불리 판단했어요. 언니 마음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앞으로 내가 더 조심할게. 언니,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요. 정말 친한 친구로. 그럼 당연하지. 두 분이 포옹을 나누는 모습을 본 이정숙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정은 다시 예전처럼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김순옥 할머니는 정말 변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께 더욱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화투를 칠 때도 이기는 것보다 함께 즐기는 것에 더 집중하시게 되었어요. 영희야, 오늘은 내가 많이 이겨야겠다. 어제 내가 너무 많이 이겼네. 언니, 그냥 재미있게 해요.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박영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서운한 일이 있으면 곧바로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언니, 아까 제 말 끊으신 거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랬나 봐. 앞으로 조심할게. 고마워요, 언니. 어느 날 노인정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70대 초반의 최미영 할머니셨는데 처음이라 많이 어색해하고 계셨죠. 김순옥 할머니와 박영희 할머니가 함께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좀 어색하네요. 괜찮아요. 저희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천천히 적응하세요. 박영희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하자 김순옥 할머니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같이 화투라도 배워볼까요? 재미있어요. 저는 화투를 못하는데. 걱정 마세요. 우리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두 분이 협력해서 새로운 분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다른 분들도 흐뭇해했습니다. 며칠 후 이정숙 할머니가 두 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보니까 정말 보기 좋다. 무슨 말씀이에요? 전에 싸웠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가까워 보여. 김순옥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박영희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갈등도 나쁘지만은 않네요. 제대로 해결하면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며칠 후 노인정에는 또 다른 작은 갈등이 생겼어요. 다른 두 분이 바둑 두다가 규칙 문제로 다투신 거였죠. 이때 김순옥 할머니와 박영희 할머니가 나서서 중재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맞아요.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진짜 친구지. 앞으로도 뭔 일이 생기면 서로 솔직하게 얘기해요. 당연하지. 그게 진정한 친구니까. 두 분이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첫째, 작은 오해도 쌓이면 큰 갈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순옥 할머니와 박영희 할머니의 갈등도 케이크 한 조각, 자리 하나에서 시작된 작은 일들이었죠. 둘째,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두 분 모두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봤을 때는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셋째, 진정한 화해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더욱 배려심 깊어지셨고 박영희 할머니는 더욱 솔직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셨죠.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도 이런 작은 갈등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진정한 대화를 통해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은 고부 갈등을 담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